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무원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성적인 비위 이런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불륜, 품위 손상 이런 데 들어가는 얘기들로서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영역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들이에요. 이거는 약간 어떤 거의 공문서 작성, 뇌물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일단 먼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에 알아보시고, 어디 알아보시고, 아니면 그 자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의외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주변에 얘기를 하고 어떤 자료들을 없애고 이러면 다른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게 돼요. 사실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되고 직위를 파면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받는 범죄 영역인데 또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걸로 입증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뇌물 사건이에요. 뇌물은 상대편이 뇌물을 줬다. 내가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얼마를 줬다 하는 얘기만으로 유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적거든요. 신빙성이 어떻다. 아니면 돈을 줬는데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어떤 사과 박스, 007 가방에 얼마를 담았다 이런 등등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실 결과를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인들과 아는 공무원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면 괜히 볼 문제보다는 증거인멸이라는 이런 위험한 이치에 쓰게 되실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억울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억울할수록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푸셔야 돼요. 공무원 범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신분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는 사람들의 진술, 내지는 자료들을 엄격하게 보는 그런 범죄 영역 분야예요. 그래서 억울한 경우는 법적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거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점은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범죄를 부인한다, 은폐한다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 범죄는 양형기준, 형벌을 어떻게 받는 문제보다는 형벌은 기본적으로 받는데 이 징계가 역시 문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주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걱정도 많으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그냥 이게 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혐의 유무가 억울하다고 하시면 다투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입증 관계가 다 되어서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형량을 낮추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벌금을 받느냐, 집행유예를 받느냐, 실형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무원 직위가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어떤 점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를 보면 많은 점에서 공무원 범죄는 이렇게 양형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표창을 받았다거나 어떤 아주 헌신적인 일을 하셨다는 이런 자료들, 그리고 가족들 간의 문제, 동료들과의 평가 이런 문제죠. 앞에 말했듯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면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직 생활을 해왔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동료 공무원들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공무원들과 얘기하면서 이거 증거관계가 어떻다 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증거인멸이라는 이런 면에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뭐를 해보고 이렇게 푸시는 것도 저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범죄를 은폐한다, 부인한다 이러면서 더 가혹하게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는 빌미를 제공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거나
참작을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들 갖고 있고 여러분들 동료도 갖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동료들의 협조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범죄로서 내가 개인 비리든 실수든 어떤 조직적으로 할 때 억울하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본인의 선에서 너무 풀려고 하시기보다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법대로 처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더 좋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검사 경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민사,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의정부에서 형사 2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형사부장으로서 검사들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죠. 화장품 위조 유통사범들, 그리고 불법 상수원에서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축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소를 다리를 넘어뜨려서 위장해서 받은 편취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는 저는 그리고 저희 부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였지만 의정부에서 가장 특수부 못지않은 일들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상을 휩쓸었죠. 우수형사부장, 우수검사, 우수수사관, 이런 여러 가지 포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